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처음부터 이혼을 했더라면 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빨리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끊어내고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수영을 배우고 있던 와중에 저와 친하게 지내게 된 한 분이 자신의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인색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다며 저와 잘 어울리겠다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한두 번 거절을 했지만 너무 거절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지인으로부터 서로의 연락처를 먼저 주고받은 저희는 며칠 연락을 하다 만나기로 했어요.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위해 남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 군데를 알아봤다며 식당 몇 군데를 보내줬고, 저는 그 중에서 횟집을 골랐어요. 원래는 고기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첫 만남에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굽는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횟집을 고르게 되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약속한 식당으로 갔어요. 리뷰대로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횟집 같지 않고 한정식집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예약해둔 방으로 안내를 받았고,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눴어요.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라고 말을 하며 제 옷을 받아주었어요. 남편은 지인의 말대로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았어요. 무엇이든 먼저 저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저는 첫 느낌이 좋았어요. 솔직히 회를 초장 맛으로 먹는 저는 광어와 우럭밖에 먹지 못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회 대신 옆에 나오는 튀김이나 옥수수, 초밥들을 주로 먹는 편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선택한 식당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고, 회도 광어와 우럭만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일부러 주위에 다른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골랐다고 말을 했어요. 식당을 선택할 때 지인에게 미리 저의 식성을 물어봤다고 해요. 남편의 배려심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고, 남편은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저 또한 남편이 싫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조만간에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죠. 그때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즐거웠고 푹 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수영장에 갔던 저는 지인이 어제 남편과 어땠냐며 물어봤고, 저는 이러쿵저러쿵 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좋은 호감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더라며 지인이 말해줬죠. 일주일 뒤 주말, 남편은 자신이 아는 형이 고깃집을 한다며 거기에서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밖에 만나보지 않은 사람의 지인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흔쾌히 승낙했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던 저는 간편하게 입고 나가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청바지와 티를 입고 잠바 하나를 걸치고 나섰어요. 고깃집에 도착한 저는 식당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곳에는 저녁 시간이라 그런 건지 손님들로 바글바글 거렸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자리로 갔어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네, 큰 길가에 있어서 금방 찾았어요. 옷 이리 주세요. 남편은 제게서 잠바를 받고서는 의자 안에다가 넣어주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다가왔고 자신의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들로 가져다 주겠다며 저를 보고 웃으셨네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남편과 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서로의 안부에 대해 물었고 남편은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혼이 났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죠. 잠시 뒤 칼집이 들어간 아주 도톰한 삼겹살이 나왔고 직원분이 요리조리 돌려가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서는 한쪽으로 올려놓아 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식당에서 개발한 소스라며 먼저 거기에 찍어 먹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직원분이 알려준 대로 고기 한 점을 들어서는 소스에 찍어 입안에 넣었죠. 소스가 새콤달콤하고 고기까지 도톰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느낌일까. 직원분은 나머지는 초벌을 하고 있는 중이니 나오는 대로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하며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남편은 된장찌개도 기가 막힌다며 맛을 보라고 말을 했고 남편 말대로 짜지도 않고 맛이 좋았죠. 고깃집에 고기도 맛있어야 되지만 저는 된장찌개도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러모로 저의 취향에 딱 맞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가게 안은 초반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바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남편의 지인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어요. 고기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삼겹살엔 소주가 딱인데 여긴 소주가 없네. 잠시만 기다려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한 잔 따라주고 싶어서 그래요. 딱 한 잔만 해요. 지인은 소주 한 병을 꺼내와서는 저에게 한 잔, 남편에게 한 잔 따르고 자신의 잔에 따르더니 반갑다며 잔을 내밀었어요. 저도 웃으며 한 잔 들이켰어요. 남편의 지인은 자신과 남편은 군대에서 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모습은 진국이라며 저와 남편의 인연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지인의 말에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죠. 셋이서 간단하게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인은 남편이 결제한다며 카드를 꺼내는 것을 끝내 도로 집어넣게 하며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말했어요. 식당을 나온 저희는 소화도 시킬 겸 가게 앞에 있는 저수지를 걸었어요. 이제 제법 가을 티가 나는지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엔 쌀쌀했어요. 한참을 걷던 저희는 빈 벤치에 앉아 저수지 쪽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저의 손을 잡더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 혼기가 꽉 찬 나이라 누굴 만나든지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2번밖에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낀 남편의 모습과 지인들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기에 그러자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고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1년의 연애를 하고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아직 신혼집을 구할 능력이 안 되지만 작은 아파트 전세는 구할 돈이 있다며 자신은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저 역시 무력이 없는 편이라 그 정도면 둘이 같이 벌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 인사를 드리러 갔고 그 뒤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며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너무나 잘했고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저희 집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와서는 같이 저녁을 먹고 정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선물을 한가득씩 사들고 오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처갓집에도 잘하고 겉으로 보이기에 여유가 있어 보이니 안심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라 남편은 저희 집 행사가 있을 때도 늘 참석을 했었고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도맡아 해주고 이것저것 잘 사는 바람에 부모님 지인들은
사위를 잘 얻었다고 칭찬을 하고 부모님은 또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희 집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니 시댁에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좋은 뜻에서 해주는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겠다며 혹시나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 쓰라며 카드를 하나 내어주었어요. 부담은 전혀 가지지 말라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카드를 받긴 받았지만 쓴 적은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그날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저녁이면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정리를 했어요. 같은 앞치마를 메고 고무장갑을 끼고 같이 설거지를 하며 서로 장난도 치고 정말 신혼이기에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마음껏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루의 마감을 정리하고 같이 맥주 한 캔을 들이키는 그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급여 통장을 받았고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닌 지도 꽤 되었고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 저보다는 월급이 더 많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말로 물어봐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보, 왜? 혹시 당신 이번 달 월급 말이야. 응. 공제되는 게 많아? 아니, 왜?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얼마를 생각했길래? 나는 적어도 나보다는 많거나 비슷할 줄 알았거든. 미안하다. 내가 월급이 적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 들어왔나 물어본 거지. 저는 남편이 괜히 저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건 아닌지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앞으로 이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며 잘 살아보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씀씀이로 봐서는 이 월급으로는 가당치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죠.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아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턱대고 적금을 크게 넣지 않는 것인데 제 실수였어요. 남편은 용돈을 받아가는 대신 카드를 사용했고 자신이 쓴 카드는 자신이 알아서 갚을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누가 카드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도리해가며 살자고 말했어요. 사람 도리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남편처럼 저렇게 막무가내로 쓰다가는 결국 저희 집은 파산이 날 것이 뻔한데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 큰 소리를 치니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몇 달 뒤 친정아버지 환갑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요즘엔 환갑은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다이기에 저 역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용돈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하태평인 남편이 자신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할 테니 몸만 오시면 된다고 말을 하며 그래도 환갑인데 두 분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부모님을 부추겼어요. 저는 남편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칠순 때 해드리면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땐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냐며 기분 좋게 그렇게 여행 보내드리려는데 옆에서 자꾸 초를 치지 말라고 말했어요. 친정아버지 환갑 때 남편은 고모와 작은 아버지네 가족들까지 초대를 했고 호텔 뷔페를 빌렸어요. 인당 몇십만 원을 하는 곳에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초대해서 먹는다는 것이 제정신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그 비용을 생각하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 도중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게 예약을 해두었다며 여행 경비를 넣은 하얀색 봉투를 각각 하나씩 전해드렸어요. 봉투 안을 열어보던 친정 부모님은 눈이 동그래지며 사위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주위에 있는 친척들의 칭찬도 이어지자 남편이 우쭐대는 것이 보였어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기분 좋은 자리에서 얼굴을 붉힐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오늘 밥값만 해도 얼만 줄이나 알아? 그 정도는 낼 수 있잖아. 우리 형편에? 우리 형편이 어째서? 다른 생신도 아니고 환갑인데 기분 좋게 좀 해드리면 안 돼? 요즘엔 가족끼리 간단하게 저녁만 먹어도 되는데 굳이 고모랑 작은 아버지네까지 다 초대해서 먹을 필요는 없었잖아. 그리고 여행 경비는 또 얼마나 넣어드렸는데?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우리 부부 아니야? 한쪽만 알고 있는 수입이 도대체 뭔데?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이야. 됐어? 1절만 하자 1절만. 기분 좋게 먹고 와선 왜 그래?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회피하듯 귀찮아했어요. 결혼 전에는 성실하고 진국처럼 느껴졌던 남편이 이렇게 남들에게 내비치는 모습을 좋아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하는 걸 보면 기도 안 찼어요. 누가 보면 매달 몇 천씩은 벌어다 주는 것처럼 허세에 쩔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금전적인 문제로 일이 생긴 적도 없을 뿐더러 남편은 꼬박 일정한 월급을 갖다 주니 저도 더 이상 추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연말,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의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갖는 모임이라 신경을 쓰고 나갔어요. 입사할 때는 꽤 있었지만 퇴사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었어요. 하나같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시작해서인지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고 본인을 가꾸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때깔이 좋았어요. 저 역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기에 어려 보였죠. 여자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확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한 저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자연스레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고 개 중에 한 명이 자신들의 단톡방이 있다며 저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벌써 오랫동안 이 모임이 이어온지라 다들 꽤 친해 보였죠. 와이프 중에 한 명은 사내 커플이었기에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으니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라며 웃었어요. 기분 좋게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남편 때문에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모임이 있다고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꾸미고 나올 수 없었냐고 말했어요.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나간 것이라며 옷 입는 것까지 신경 쓰이는 모임을 왜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껴 사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좀 쓰라며 둘이 같이 다니면 연상연하 부부인 줄 알겠다며 저를 비웃었어요. 저는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죠.
자신은 회사를 다니며 건강 관리를 한다고 운동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여유롭겠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지금 저희 형편에 아이까지 들어서게 되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알뜰살뜰 모아두는 것을 그렇게 타박하다니 저는 내심 서운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웠죠. 남편은 술에 취한 것인지 벌써 코를 골아대며 한잠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죠. 저는 한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다며 조만간에 남편들 없이 우리끼리 한번 뭉치자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러자고 말했죠. 그 뒤로 단톡방은 매일같이 울려댔고 소소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몇 주가 흐르고 남편의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사내 커플이던 와이프가 이번에 월급이 조금 더 들어갈 거라며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귀띔을 해주었고 저는 1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오면 여유가 생기니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 와이프의 물음에 저는 동공이 흔들렸어요. 저보다 높은 숫자를 이야기했거든요. 입사 동기라면 월급이 비슷해야 하는데 앞자리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거기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월급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남편의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월급을 보고 남편에게 물었죠. 내가 일부러 알려고 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남편에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며 회사에서 월급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냐고 말했어요. 저는 우연히 다른 동료들의 월급을 들었는데 당신과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며 따져 물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결혼 전에 회사에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어. 뭐? 왜 그걸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혼 전 일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얼마나? 좀 돼. 그래서 매달 월급에서 제하고 받는 거야? 시중은행보다 회사가 이율이 더 싸니까 다들 그렇게 대출 받아.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나한테 상황은 이야기했었어야지. 당신한테 피해가는 것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왜 피해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중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으면 그런 줄 알고 생활할 텐데 피해갈 게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는데? 내 카드값 내고 장인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뭐 다 그런 데 썼지. 내가 쓸 데가 어딨냐? 그럼 그동안 다 빚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매달 갚고 있잖아. 그게 도대체 얼만데? 언제 끝이 나는데? 한 2년 정도? 뭐? 그럼 받은 돈은 어딨어? 없지. 뭐? 제정신이야? 그 돈도 없으면 지금까지 당신이 쓰고 다니는 그 돈은 어디서 난 건데? 그게 사실... 바른 대로 말해. 또 속이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당신한테 월급 다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 까면 깔수록 당신이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만 등신같이 아등바등 아끼고 살고 있었네. 미안해. 됐고, 회사에서 대출받은 거 빼고 총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저에게 월급 아껴가며 쓰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꼬리가 밟히고 말았어요. 남편은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쓴 건지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남편은 무식하게 왜 폭력을 쓰냐며 진정하고 말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죠. 저는 남편의 팔을 흔들어대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펑펑 울었어요. 가만히 있던 남편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했죠. 도저히 저희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던 저희는 시댁과 친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여유가 있었던 양가에서 저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시댁 어른들은 철부지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한다며 저를 토닥여 주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번 일로 남편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셨어요. 남편은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신 없을 거라며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대출금을 모조리 다 갚게 된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양가 어른들이 도와주신 돈이지만 여유가 되는 대로 갚아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정신없이 또 몇 달이 지나고 단톡방에 누군가가 요즘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며 불륜들이 판을 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각자 남편들도 잘 살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은 만약에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두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이라면 한 번은 용서를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는 남편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해보질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요즘엔 취미 생활도 하지 않은 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시간조차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줌마들 사이에서 너무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요새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냐며 집으로 찾아왔죠. 저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집주인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냐며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도 용하다며 이번 달까지 월세를 다 내지 않으면 짐을 빼라고 말했어요. 저는 집주인의 갑작스런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 저를 보고 집주인은 남편이 작년에 전세금을 빼고서는 월세로 돌렸다고 말을 하며 최근에 몇 달 동안 월세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것 같아 찾아온 것이니 남편이 들어오면 이달 말일까지 밀린 월세를 다 내지 않으면 당장 짐을 빼라고 꼭 전하라고 말을 하며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이윽고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집주인이 다녀갔다고 말을 했어요. 그제서야 눈치를 챈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돈 들어갈 일이 있다고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은 이해를 못한다며 전세금을 빼서 어디에다가 썼냐고 물었고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허세를 부리다 나쁜 사람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도박으로 전세금을 홀라당 다 날려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차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며 화를 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이번에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빚만 잔뜩 있는 상황의 남편이 자신마저 없으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이번에도 한 번 더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줘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알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고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여러 건의 우편물을 보았고 저는 왠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우편물을 열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우편물을 들고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저기 멀리서 남편이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는 남편을 향해 걸어갔지만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숨겼어요. 회사에서 빠져나온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 거리더니 그 옆에 있던 낯선 차로 다가갔어요. 운전석엔 웬 여자가 타고 있었고 남편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남편 역시 그 여자에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더니 그 여자의 차에 올라타고는 출발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멍했고 두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나오던 단톡방에 있던 그 와이프가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왔어요. 회사엔 웬일이에요?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요? 아니요. 잠시 긴장이 풀려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나랑 차 한잔 마시고 갈래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저는 들고 있던 우편물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남편이 낯선 여자와 같이 떠나는 모습이 떠올라서 힘이 들었어요. 어서 집에 가서 누워 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차를 마시던 그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무슨 남편 이야기인데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망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자기만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단톡방에 내가 올린 글 봤죠? 그 사내 불륜에 관련된 거. 네, 그게 사실은 자기 남편 이야기예요. 네? 모두들 알고 있으면서 쉬쉬거리고 있다가 내가 총대를 맸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알아차릴까 하고. 전혀요.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진 모르겠지만 용서할 생각이 있으면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아님 터트려도 좋고 증거는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다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찝찝하네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집에 불 붙인 것 마냥.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는 후들거리는 몸으로 택시를 타고 억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 몰래 전세금도 다 날리고 대출을 받은 채 갚지도 못하고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회사에는 다른 여자까지 두고 있었던 불륜남이라는 사실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가까운 지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한참을 누워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오늘 일이 많아 언제 퇴근할지를 모르니 문단속을 잘하고 먼저 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수술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떤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얼음물을 벌컥 들이켰어요. 아무리 시원한 것을 먹어도 열이 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죠. 저는 이제 남편이 안쓰럽지도 않고 미운 정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개차반이었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빈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치욕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의 저의 냉랭한 모습에 남편은 저의 눈치를 살폈고 몸을 사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고 한동안 기운이 없어 보이는 저를 위해 친정 어머니가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며 백화점으로 불렀어요. 저는 친정 엄마와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을 깨작거렸고 친정 어머니는 못 본 사이에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며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깜짝 놀란 친정 어머니는 휴지를 갖다 주며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며 엄마에게 숨길 말이 어딨냐고 말을 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혹시 또 돈 사고를 친 거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며 그런 남자라면 일찌감치 헤어지는 것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의 말에 힘이 났죠.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을 식당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안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먼저 가시라고 보내고는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갔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카운터에서 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받고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과 말도 섞기 싫었던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려는데 다시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오늘 야근할 일이 생겼다며 늦는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는 다시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고는 그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명품관을 지나치는데 남편이 반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를 마주친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윽고 저에게 반갑게 다가와 말을 했어요. 당신 가방 사주려고 몰래 왔어. 누가 뭐래? 야근한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할까봐. 당신은 여기 웬일이야?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었어. 아, 그랬어? 맛있는 거 사드리지. 내가 알아서 해. 남편과 몇 마디 나누고 있는데 며칠 전 차에서 봤던 여자가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오다 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가방 주인이 제가 아니라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웃음이 나왔고 둘의 불륜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 줄 알았던 제가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니 두 사람은 좀 전에 머뭇거림은 없고 당당한 듯 행동했어요. 이런 인간이 뭐가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그동안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니 제 자신에게 어이가 없었죠. 삐딱하게 서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상간녀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가방 줘. 머리끄댕이라도 잡힐 줄 알고 걱정했더니 괜한 걱정했네? 내가 왜 더러운 걸 만져? 뭐? 불륜녀 뭐가 좋다고 내 손에 네 몸을 만지냐고? 웃겨 아주. 누가 누구더러 더럽대? 오빠 취향 진짜 독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 수가 있어?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운 내가 빠져줄 테니 네가 데리고 다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미친년아. 곧 네 눈에도 피눈물 날 일이 있을 테니 두고 봐.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오빠 와이프도 이혼을 한다니 잘 됐네. 우리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나는 오빠가 맞는 그런 여자로 살 거야. 상간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뒤흔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보던 말던 바닥에 내팽개치고 잘근잘근 발로 밟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는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역시 뻔뻔스럽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빚밖에 없는 남자라 나누고 볼 것도 없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소리에 상간녀는 겉멋만 번지르르한 남편과 결혼을 한다며 온 동네방네 설레발을 치며 티를 내고 다녔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 여자는 저와 남편이 아직 이혼이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닌데도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고마웠다며 좋은 인연으로 남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단톡방을 나왔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로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그 상간녀와 집에 들어와 살았어요. 저는 네가 결혼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결혼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해보라며 코웃음을 지었죠.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이제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오로지 저를 생각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상간녀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그래, 이제는 너도 다 알았구나 싶은 마음으로 상간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한 저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입구에서 씩씩거리며 상간녀가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마시던 차를 계속해서 마셨어요. 상간녀는 찬물을 벌컥 마시더니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월세 밀린 건 뭐죠?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쪽이랑 같이 살 때 밀린 거면 그쪽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갔어야죠. 그걸 내가 왜요? 당신이랑 같이 살던 때니까. 그 집 전세금 빼서 내가 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왜 날더러 처리를 하래? 당신 남편한테 말해야지. 하. 그리고 내가 이걸 못 주고 나왔는데 이것도 당신 거야. 이게 뭐죠? 읽어보면 알 거야. 네가 사랑하는 남자랑 잘 살아봐. 연체금?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내가 뭘 썼다고? 그건 나도 모르겠고 너한테 들어간 것도 다 빚으로 한 거니까 둘이 갚아 나가면서 잘 살아봐.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저는 매섭게 상간녀를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간녀는 우편물을 들고서는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얼마 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은 온갖 대출과 월세를 못 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시댁에서조차 조강지처를 벌이고 불륜녀와 살고 있는 아들은 필요가 없다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쫓아냈다고 들었어요. 오갈 곳이 없었던 두 사람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가슴이 한순간에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전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싫고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이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기가 힘이 들었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저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며 지냈어요. 다행히 저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저는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제가 되기는 싫으니까요.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